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오늘 사춘기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춘기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어떤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었죠. 이 시기 아이들은 그 자신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이거나 이 시기 특유의 특성 때문에 부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유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결속력이 굉장히 크고 권위에 대한 그 어떤 도전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충동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봐 줍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설거지하면서 누구야 뭐 어쨌니 하는 말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가까이 가서 눈을 보면서 이제 발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제 다가서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공감 기술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시기 때 뭔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짧고 굵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어머니 일을 하면서 군지렁군지렁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이렇게 눈을 보면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똑같은 그 맥락에서 잔소리어하는 전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항상 화를 냈다라는 그 기억만 어른이 돼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걱정하고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인식하기에는 아직 편도체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충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민한 시기이고, 그 다음에 전두엽이 아직까지는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와 화를 내면 낼수록 걱정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억압하고 무시하고 나를 더 이렇게 믿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입을 더 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더 소통하러 들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삐딱하게 나간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때 아이들은 편도체의 여러 가지 예민성 때문에 조금만 누구가 말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들려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누가 비난하는 소리라든지 누가 오해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자살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설교하는 말을, 그 다음에 다그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훈계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기에는 아무런 결실 없이 허송세월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여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 나름대로는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한 준비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어머니 아버님들 중년기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조급해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반전이 이제 별로 없는데 내 인생의 전부인 아이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좀 열심히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머리나 이렇게 만지고 있고 얼굴 못생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은 것에 시간 허비를 하는 것들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결정권은 아이가 있다. 아이 스스로에게 있다. 아이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지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냥
지지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소통과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는 내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청소가 어지러져 있는 것들 막 들어와서 방에 가서 막 언제 정리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막 샤워를 너무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막 그러려니 이렇게 두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때는 원하는 것만, 이거 엄마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것만 해야지, 내가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제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들은 아이가 오히려 굉장히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다음 왜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엄마가 들어보면은 건성으로 듣고 있고, 항상 하는 말이 그거 가지고 뭐 그러노,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노,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 뭐. 그다음에 이제 나는 정말 쌍꺼풀 수술이요, 애들 눈이 작다고 놀리는 거 그것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쌍꺼풀 수술이 지금 뭐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노, 나중에 이제 대학 잘 가면 그 뒤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나 하는 거니까, 결국 그 중년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중요도와 아이들이 진짜 지금 이해받고 싶은 것의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 부모님의 말투나 그 다음에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어렵게 갈 수도 있고, 난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 외로움을 더 훨씬 더 많이 타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힘들게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아이들의 불량한 태도에 이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뭐요, 왜요, 막 이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지금 치겠다, 뭐 눈 똑바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그 태도를 이제 지적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안 앉나, 똑바로 앉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쭈 이거 봐라,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도를 이제 지적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가 쉬운 성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그 본심을 보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가 뭐 놀림을 당한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면은 그걸 무시하지 말고, 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구나, 이렇게 해야 엄마가 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보여주기 싫은 것을 알려고 하거나 캐묻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멋지고 훌륭하게 엄마에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자꾸만 내가 창피스러운 것을 엄마가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정말 더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지시하고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사춘기 동안에는 듣는 데 집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이가 달라붙어서 엄마에게 엄마 하고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엄마의 말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투를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이미 그랬구나 하고 공감 능력을, 우리 의사소통 얘기했었죠. 잘 이렇게 공감할 줄 알고 지지할 줄 알고, 이랬구나 하고 뭐 아이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을 잘한다든지, 그랬어 하고 맞장구를 잘 친다든지, 이런 능력을 잘 가진, 의사소통 능력이 훌륭한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은 갑자기 어머니가 말투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아무래도 훨씬 더 사춘기 동안에도 엄마와의 소통을 더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라, 그 다음에 공감을 해라. 그게 아무리 나쁜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그랬겠구나, 그러니
그랬었니? 라고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너네들의 문화는 그렇구나. 요즘 애들은 그렇구나. 요즘 거기에 관심이 애들이 있나 보지. 엄마도 그럼 뭔데, 뭐에 재밌는데 하고 이제 관심을 둔다든지, 요즘의 아이들이 왜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요즘 애들은 왜 BTS가 인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알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엄마에 대한 그 오프닝이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또한 엄마랑 그 아이가 설사 제대로 뭔가 행동하지 않았을 때도 사랑을 거두지 않았을 때 엄마의 관계가 좋은 아이일수록 사춘기 동안에 그 갈등은 훨씬 더 줄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를 믿어주는 것, 그 아이가 이제 뭔가 못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의 인생 자체를 믿어주고 하느님이 어떻게든 개입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주고, 그래서 결국 아이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기에게 유리한 걸 선택해 가면서 실수를 통해 배워나갈 것이다 라는 것. 성공이 꼭 아니더라도, 남이 그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만의 자신을 위하는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놀려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너가 많이 속상하겠구나. 그걸 놀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넌 또 이런 점은 있고 이런 점은 또 단점이지만 이런 점은 장점이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의 놀림이 오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또 이런 장점이 있어서 괜찮아 라고 자기를 또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또 이렇게 반응했을 때 그것을 아이들에게 또 되돌려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재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이제 깨달아가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머님이 태도를 보인다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부모일수록 사춘기 동안에 훨씬 더 이렇게 온화한 방법으로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 결론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동기 때부터, 그 영아기 때부터 쭉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춘기 되기 전에 더 좋은 관계로 밴드를 잘 맺어두는 노력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자정체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자정체감이 뭔가, 그 다음에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이제 청년기로 쭉 가지면서 직업의 문제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보여야 할 또 부모의 또 이제 어릴 때와 다른 태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